10월 10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외국인 수급을 놓고 볼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아시다시피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HBM에 대한 선택이 맞았는지 실기를 했는지에 따라서 실적에 어떤 희비가 있고, 이 두 종목에 대한 판단 역시 바로 이 HBM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라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러한 주가 조정을 통해서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왜 그럼에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선제적인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추가로 눌리느냐를 놓고 볼 때, 결국 삼성전자의 경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나간 실수에 대한 반성문보다는 앞으로의 HBM에 대한 비전이나 신뢰를 회복시킬 만한 어떤 계획 등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반영은 끝났지만은 향후에 대한 신뢰 회복에 대한 부족. 자, 여기다가 이렇게 주가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들어온 수많은 개인 매수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등이 지금 현재 오버슈팅이나 이러한 추가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다는 점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로 지수의 탄력을 조절해 왔죠. 이런 가운데 어느 정도 가두리 패턴의 구간에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지수 비탄력 또는 눌림, 이러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일부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21 이평선을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21 이평선, 요 분홍색 선이죠. 자, 오늘 음봉이지만 21 이평선 위에서 형성이 됐죠. 자, 금요일과 월요일장까지 이틀 동안만 21 이평선 지지에 성공을 해준다면 이후 지수는 60 아래보다는 61 이평선 회복 시도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21 이평선을 금요일과 월요일까지는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요게 코스피 지수에서의 체크점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61선 위에서 저항 음봉이 나왔죠. 다만 5일 이평선은 지지를 해줬어요. 자, 코스닥 지수는 1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대반등을 주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눌렸던 건데, 5일 이평선을 지금은 지지를 해주는 게 더 낫겠죠. 물론 내려가도 10일 이평선 지지가 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등락이 돼버려요. 따라서 계속 요 기조, 반등 기조를 이어나가려면 5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모두 일단 마감 지수상으로는 뭐 기조를 훼손시킬 만한 그런 흐름은 없었다. 오늘 뭐 비탄력이나 눌림이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뭐 제한적인 매매는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종목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주는 일단 좀 전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 차이 기준을 갖다 HBM으로 봤듯이, 일단 반도체 관련주는 기술적으로는 자, 두 가지입니다. 쌍바닥, 자, 21 이평선 쌍바닥. 이건 말씀을 이미 드렸죠, 앞선 똑딱이 방송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이버전스예요. 다이버전스를 기준으로 지지권을 확보하는 종목을 일단 기술적으로 선별을 하세요. 자, 쌍바닥,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전반의 분위기상 삼성 관련주보다는 SK 하이닉스 관련주나 HBM 관련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 이런 종목으로 선별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서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가 일부는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ISC나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오늘은 뭐 KC텍 이런 것도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쌍바닥을 잡고 다이버전스를 형성시킨 가운데 HBM 관련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요 종목들로 좀 선별해서 반도체는 우선적으로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에코프로는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박스권 등락 구간이다라고 이미 선제적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면은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박스권 등락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은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요건 염두하시고, 또한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테슬라의 어떤 주가 동향도 같이 병행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한올 바이오 파마가 급반등했어요. 급반등했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역시 또 급등하면서 고점을 또 높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부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는 수급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뭔가 주도 수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결국은 이러한 전고점을 넘겨 들어갔죠. 요것도 역시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주식장인이나 membership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던 종목들이 바로 이러한 한올바이오파마,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요 종목들입니다. 딱. 그죠? 그래서 결국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리가켄바이오는 미리 올라갔고 한올바이오파마까지 이렇게 급반등함으로써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관련주는 거의 대부분 다 상승했어요. 그죠? 대부분 다 상승했습니다. 일단 바이오 관련주는 5일 이평선 지지를 유지하는 종목, 그런 가운데 실적 개선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HD 한국 조선해양 같이 이렇게 21 이평선을 지지하거나 위에서 지지하면서 움직여주는 이러한 종목으로 일단 선별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 이러한 기반 등이 살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21 이평선을 회복해주거나 지지를 유지해주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공지 하나만 할게요. 똑딱이 멤버십 개편이 있습니다. 개정안인데요. 이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